안녕하세요. 김기환TV의 김기환입니다. 오늘은 마케팅에서 스왑 분석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그런 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3C 분석입니다. 3C. 3C 분석은 커스터머, 컴피티터, 컴퍼니, 고객, 경쟁사, 자사. 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고객, 경쟁사, 자사 여기에서 이제 이 C가 맨 앞자 C를 이제 세 가지를 따와서 그래서 이제 3C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마케팅에 있어서 이제 전략 수립을 위해서 선행 분석 시 사용되는 툴이고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수압 분석과 같은 경영과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분석 툴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떤지, 경쟁사는 어떤지, 고객이 어떤지 이 분석을 통해서 자사가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하는 행위. 이게 목적이 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먼저 고객 같은 경우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고객은 누구인지 고객에 대한 부분을 일단 디파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는 무엇인지 무엇이 고객이 구매를 하는데 결정짓게 하는지 뭐 금액적인 부분인지 제품의 디자인인지 아니면 서비스인지 브랜드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립을 해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얼마나 되고 이게 역신장하는 시장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 대비 앞으로 뭐 2배, 3배 커나가는 시장일지 시장 성장 가능성까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번엔 경쟁사 차례인데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우리의 경쟁자는 누구이고 몇 명이나 있는지 경쟁자를 몇 명이나 정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경쟁자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경쟁자가 주로 이제 이 플레이하는 전략은 무엇인지 또한 기존의 경쟁자다가 플러스 알파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위협적인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는지 고객은 각 경쟁자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환경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사고요. 자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겠죠. 한 번 더 이제 리마인더를 해서 디파인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장단점은 뭔지, 비즈니스 재원은 충분한지, 고객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고객의 우리를 바라보는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파워,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시장 영향력은 어떠한지, 뭐 마켓시어, 전체 시장 사이즈가 100이면은 뭐 마켓시어를 한 30% 정도 가지고 있다. 시장 지배력이 있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할 건지 아니면은 마켓시어가 뭐 1, 2%밖에 안 돼서 미비하다. 영향력이 전혀 없다. 뭐 이런지. 그리고 우리의 지금 현재 매출, 손익 수준은 어떤지, 어떻게 가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 이제 그 설명을 드렸던 STP나 수압 분석에서 특히 수압 분석에서 동네 카페 사업의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3C 분석도 동네 카페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A동, 그러니까 무슨 동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 안 하고 그냥 A동이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 A동에 있는 고객을 디파인을 하면은 커피를 즐기는 A동 주민 전체가 고객 대상이 되겠죠. 커피를 사 마실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미래 고객으로서 신규 분양 아파트 예정 입주민들도 미래 고객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막가 가격, 카페 분위기와 공간을 보고 이제 고객들은 구매를 카페에 가서 커피를 구매하게 되고 고객의 니즈는 어떤 고객은 이제 맛있는 커피, 어떤 고객은 저렴한 커피, 또 어떤 고객은
카페 분위기를 즐기고 싶은 고객, 또 어떤 고객은 충분한 공간에서 대화, 수다를 나누고 싶은 고객,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이제 시장 규모, 시장 성장 가능성 측면에서 봤을 때 A동 주민이 일평균 이 동네에서 사 마시는 커피가 한 3,000잔이 된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가 분양을 하게 되면 4,000잔을 구매하는 걸로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봤고요. 경쟁사 같은 경우는 A동 카페는 자사를 제외하고 3개 정도가 더 있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 상가에 1개가 추가 오픈 예정, 추후에 추가될 경쟁자가 되죠. 이제 경쟁력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경쟁사 현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익숙한 게 제가 맡은 제품, 경쟁사라고 정의를 한 업체들의 제품의 경쟁력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카페에다가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할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A, B, C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A, B, C 업체는 어떤 메뉴들을 운영을 하고 각각 가격은 얼마 정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또 동일한 메뉴 예를 들면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카페라떼라든지 이런 메뉴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똑같거나 뭐 어디가 더 높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차이점 원두를 어떤 걸 쓴다 뭐 아니면은 뭐 양이 더 많다 양이 뭐 여기는 100ml를 주는데 여기는 뭐 120ml를 준다 이런 식으로 제품 경쟁력 분석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경쟁사에 대한 분석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징 하나씩을 뽑을 수가 있고요. A 업체는 프랜차이즈 업체, B 업체는 테이크아웃 주력을 하는 업체, C 업체는 동네 토박이 사장이 운영하는 업체 이런 특징을 가진 카페 A, B, C가 있습니다. A 같은 경우는 장점이 브랜드 커피숍, 뭐 스타벅스 정도의 커피숍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단점은 고정비가 일단 높겠죠. 고정비.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면은 거기 이제 직영점이나 아닌 이상 대리점이면은 뭐 원재료 같은 거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부터 해서 뭐 때때로는 로열티 같은 걸 지급하는 카페도 있고 제가 오늘 들은 얘기로는 어떤 카페 같은 경우는 창업 자본이 싸요. 대신에 그 카페를 처음에 창업할 때 돈이 덜 들어가는 대신에 커피 머신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거기에 이제 장비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리스 대여를 해주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처음에 초기 창업 자본은 적게 들었지만 고정비 갚아 나가야 될 돈이 많겠죠. 이제 그런 업체로 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B 업체 같은 경우는 테이크아웃을 주려고 해요. 공간이나 이런 게 이제 좀 협소하다고 보고 장점은 이제 가게가 작다 보니 월세가 상대적으로 A나 C 업체에 비해서 적게 나가고 고정비가 적게 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단조로운 메뉴만 만들어서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메뉴가 프랜차이즈 커피나 동네 토박이 사장이 운영하는 카페보다 메뉴가 간소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업체 C 같은 경우는 이제 동네 토박이 사장이 운영을 하다 보니 장점이 사장님의 예를 들어서 뭐 테니스 동호회, 무슨 동호회, 무슨 모임 이런 거 하면은 회식 같은 거 하고 나서 커피 마실 때 무조건 동네 토박이 사장 카페에 와서 몇 잔 이상 한 번에 팔아주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 이 아저씨가 너무 인맥으로만 장사를 하고 경영에 대한 지식이 뭐 떨어진다라고 가정을 해서 커피 품질이 상대적으로 타 커피숍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커피를 진짜 즐기시는 고객 같은 경우는 이 업체 C를 굉장히 꺼려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예를 들었는데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사 같은 경우는 A동의 랜드마크 카페가 되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요. 장점은 앞에 수압 분석할 때 들었던 예를 좀 따왔는데 직접 원두 로스팅을 해요. 단점은 그러니까 직접 원두 로스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커피에 대한 지식도 좀 더 있고 커피를 맛있게 내릴 수도 있고
재료비, 직접 원두 로스팅을 하니 재료비 가공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디저트 메뉴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뭐 한 개, 두 개, 케이크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재원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에스프레소 머신은 뭐 한 대, 쇼케이스 냉장고는 한 대, 뭐 이런 식으로 장비 현황이 어떻고 이 장비를 통해서 하루에 몇 잔을 만들어낼 수 있다. 1시간당 몇 잔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한꺼번에 주문을 받았을 때 뭐 몇 잔을 한꺼번에 만들 수 있다. 이런 생산력 같은 것도, 생산력 현황도 분석을 해두시면, 파악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평상시에 팔이 막 날리다가 단체 손님, 여기 동네 토박이 사장이 다 잡고 있는 단체 손님이 만약에 저희 업체에 왔어요.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금방 해드릴게요. 그리고 10분, 15분씩 걸려서 커피를 뭐 30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닥달하는 손님들도 있을 거고, 한번 그렇게 기다렸다가 나쁜 이미지가 생긴 고객은 다시는 안 오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력 같은 이런 역량들을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재원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우리 현 상황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월세 외에도 뭐 대출금이 좀 있는데 월이자 플러스 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뭐 지금 상환하고 있다. 그럼 요 비용을 또 그만큼 까야 되고 이만큼 더 팔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게 부담이 되는 요소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추가 투자 같은 걸 할 때 대출도 한도액이 있을 건데 그 한도액에서 이미 3천만 원을 쓰고 있을 거니까, 예를 들어 한도액이 1억이다. 그럼 7천만 원을 추가로 더 쓸 수 있고, 경쟁자들이 만약에 똑같은 조건에서 대출한다 그러면 1억씩 다 땡긴다고 하면은 뭐 인테리어라든지 장비라든지 경쟁자들이 더 유리하게 갖출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제 다행히 이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은 커피는 맛있게 만드는 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고객이 우리를 바라보는 뷰가 되겠죠. 이렇게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거는 뭐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거 들어오시는 고객분들에게 여쭤보거나 서베이를 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뭐 해주시면은 커피를 뭐 한 잔 서비스로 드린다든지 뭐 리필을 해드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뭐 보상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는 방법은 많거든요. 저렴하게. 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수집하실 수도 있고요. 현황에 대해서 이제 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봤을 때 뭐 A동 카페 4개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3이다. 뭐 테이크아웃만 하는 업체 다음으로 매출을 많이 하고 있더라. 뭐 이렇게 조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월 매출 우리 현재 얼마 하고 있고 영업이익 얼마 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위에서 분석을 했었던 경쟁사 현황, 고객 현황을 고려해서 전략이 도출이 되겠죠. 결국은 이 삼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가고자 하는 방향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혹은 전략이 수립되는 겁니다. 이런 뉘앙스로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고객과 경쟁사를 고려를 했을 때 어떠한 컨셉의 카페로 변화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제 랜드마크 카페가 되는 게 목표인데, 랜드마크, 어떤 랜드마크, 어떤 이미지, 이게 지금 없잖아요. 네, 이제 그런 이미지를 그려볼 수 있고, 그러면 그 이미지에 맞게 어떤 메뉴들을 운영하고,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서 뭐 운영을 하고, 뭐 알바라든지 서빙 하시는 분을 둘 건지, 아니면은 뭐 셀프 서비스 운영을 할 건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설정을 하게 되고, 뭐 홍보를 할 때도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프리미엄 커피숍이다. 그러면은 뭐 좀 극단적으로 뭐 우리는 프리미엄 커피숍이다 보니까 디지털 마케팅 하는 거, SNS에다가 우리 홍보를 하는 것도 쌈마의 사진을 찍어서 올리진 않는다. 사진 작가를 초청해서 찍은 가공된 굉장히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진 설정된 이미지만 올리겠다. 이런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결국은 고객을 시작으로 해서 경쟁사 현황, 그리고 자사의 현황, 이 세 가지 꼭지점에서 현황들을 먼저 파악하고, 이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쉽게 갈 수 있겠다. 이런 거를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알아볼 수 있는 마케팅 툴이 삼시분석입니다. 네,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한 번쯤 장사하는, 지금 이제 뭐 동네에서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도 아니면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도 쉽게 한 번쯤 이 영업 혹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해보실 수 있는, 따라 해보실 수 있는 가장 쉬운 삼시분석 툴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